안녕하세요. 2021 재료공학부 비전데이 세 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재료공학부 20학번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연에는 어썸레이의 대표님이신 김세훈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썸한 엑스레이를 만드는 어썸레이의 대표 김세훈입니다. 저희는 CNT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차세대 엑스레이를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장 핫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없애는 장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대표님께서 대답하시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료공학부 학우분들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질문인데요. 지금 대표로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그 진로를 가기로 결정한 게 언제쯤인지, 그리고 그런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 학번들하고 제가 첫 번째 창업을 했었던 시기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학번은 95학번이고 저는 첫 번째 창업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첫 번째 창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좀 창업 동아리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은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학부 때부터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는 하고 있었어요. 막연하고 있었는데 이제 2009년에 박사를 받고 처음에는 이제 기술 컨설팅을 하는 1인 기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케일업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사업하는 거를 좀 배워야겠다. 근데 그거를 뭐 경영학과를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책을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이 공동 창업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제 전공은 아니었었지만 친구들 4명이서 좀 AI 기반의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교육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거 쓰시나요? 그걸 수능이라 그러나요? 그 공학 수학 숙제하는 프로그램? 네,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썸레이라는 회사는 2018년에 이제 창업을 했고 어썸레이라는 회사의 정확한 아이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가 내 전공으로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는 실제로 창업하기 3, 4년 전부터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도 나중에 나랑 같이 하자 뭐 이렇게 꼬시고 좀 내용도 알아보고 그런 정도의 준비 기간은 좀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컨설팅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금의 어썸레이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본인의 직업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창업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진로에 관련된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공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학부 때는 좀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기술 창업 내지는 기술자로서 과학자로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학원을 가서 조금 더 전문적인 거를 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학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기초가 되는 학문이 뭐냐? 사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주는 필수는 당연히 듣되 대신에 전공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것저것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서도 특효주면 학부제잖아요. 저는 과로 들어와서 학부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대학원이나 학부 때만 해도 각 과의 전공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섬유 고분자에서 재료공학부가 된 케이스인데 섬유 과목 아니면 고분자 과목이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가 박사 마칠 때쯤 되니까 그런 그 과의 특색 있는 과목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나갔을 때 네가 뭘 할 줄 아냐? 재료 할 줄 압니다. 그 중에 뭐 할 줄 아냐? 재료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 공부는 조금은 더 좁혔으면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결정학을 들었다. 그 사람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구조 분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인턴이에요. 근데 인턴을 이름 있는 대기업이나 좋은 데서 하면 큰 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복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력서에 쓰기에는 좋은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인턴을 추천드리는데 학부 때 대학교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거나 그럼 최소한 내가
연구를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가 방학 한 번이면 결정이 돼요. 아, 이 삶은 아니구나. 연구자 패스.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는 뭐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두 달 일을 해보면 실제로 그게 나하고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남은 학기 동안에 그거에 필요한 과목이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도 되고,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직접 본 거고.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무엇보다도 그 방학 기간 때 좀 체계적으로 인턴십을 해보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을 방학 2달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1년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졸업은 해라.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려보는 대신에 저희가 등록금을, 저희 뭐 대기업은 아니고 정말 조그만 스타트업인데 등록금 다 대주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스타트업이지만 뭐 이런 산학 장학생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학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배우고 싶으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지만 학부 과정에서 전공 선택 과목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분야를 좁혀서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지금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재료공학부 학우분들 중에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특별히 있는 학생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먼저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재료공학부 1학번 김도현입니다. 대표님 초기에 아까 창업을 하셨을 때 전공자가 아니라서 경영 문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이후에는 공동 창업 같은 거를 해서 경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지만 초기 98년도에 하셨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학부 학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낮은 학점으로 기록적으로 대학원에 간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열심히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후회스러운 거는 학부 때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볼 걸. 요즘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트렌드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누가 경영학과 수업 들은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공으로 인정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애 취급을 받았었는데, 공대생들이 약간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숫자 실제로 수식이 있는 거는 학문이고 문과 쪽은 저게 무슨 학문이야 말장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영은 더 오래된 거잖아요. 이게 수치화 수식화로만 안 돼 있지 엄청 체계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사실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 관련된 책도 많이 보게 됐었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한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창업을 하지 않든 창업을 하든 관계없이 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창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째 그 재료공학부에서 대학원 수업인데 이제 연구자를 위한 기술 사업화라는 창업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는 오히려 가르치면서 이 단계에서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안 만나주시는데 서울대 강의입니다. 그럼 그 연사분들이 다 오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웠었고, 지금 제가 창업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 전체 창업 강의가 학부 대학원 통틀어서 5개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창업 연관 강의가 한 3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안의 수업만큼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창업 강의가 잘 없어요, 바깥에도. 그래서 이런 창업 강의들을 통해서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하면서 망하고 또 시작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의 회사가 가장 성장세에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는 인턴도 급해요. 인턴 한 명도. 그래서 인턴한테도 엄청 중요한 일을 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에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옆에서 이럴 때 작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보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만큼 사실 큰 공부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해 보다가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경영학과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는 마케팅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다른 일반 경영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경험만으로 요즘 세상에 얻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네,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학내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특히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좀 쌓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한 뒤에 경영학과 수업이나 창업 강의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요? 그 전공 관련해서 최근에는 그 전공을 이용한 창업을 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에는 그럼 아이디어에 어떤 점을 캐치해서 창업에 시작하게 되시는지 아이템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연구자를 위한 기술 사업화라는 수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기술과 그거를 사업화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는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템이 있어요. 그 두 개가 구분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이 나오면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야 사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논문을 썼다, 특허를 썼다, 그거는 아이디어예요. 예를 들면 뭐 배터리 관련된 거다, 새로운 이런 응급제를 개발했다, 아이디어고, 그걸로 어떤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가 아이템이고, 그 배터리를 개인한테 팔 거냐 회사한테 팔 거냐 어떤 식으로 팔 거냐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실제로 사업이 되는데, 보통 학교에 계신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논문이랑 특허를 쓰면은 사업화의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특허를 쓴 것까지가 만약에 사업화가 10이다 그러면 1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1까지밖에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저희 회사에 저희 연구실 출신 박사가 4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연구실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썼겠죠. 그 특허를 한 개도 안 가져왔어요.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특허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잘못 쓴 거예요, 특허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이나 바깥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아이디어하고 아이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단계별로 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아이디어는 다들 머리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샘솟고, 제일 많이 샘솟는 거는 저녁에 맥주 한잔 할 때 난리 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업 아이템이 한 10개, 20개 나와요.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템이 별로일까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걔를 실제로 어떻게 사업의 형태로 끌고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있는 뭐 공유 그 바이크, 이제 그 공유 전동 킥보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직접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준비한 다음에 학교에 통으로 팔아야겠다, 아니면 제가 옛날에 창업 강의 지금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아침에 전철역에서 타고 다 학교에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밑으로 옮기고 또 저녁에는 밑에 있는 거를 위에다가 트럭으로 끌어올리는 사업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돈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 특히 기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제품이 너무 좋고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쓰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물어보면 옆에도 좋대. 왜? 유유상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같으면 이거 돈 주고 살래? 너 같으면 이거 돈 주고 쓸래? 그럼 거기서 아니? 이러면 줘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와 기술을 만드는 것과 사업화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만 있어도 기술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 구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 그것들과 구분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질의응답을 맡게 된 21학번 임존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세간의 창업에 대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창업을 보고 부정적이고 막연하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창업자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아이템이나 그런 걸 실천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창업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긴 한데 저는 예전부터 했으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극단적인 예가 제가 이제 5년 전에 창업 수업을 했을 때 대학원생들이 한 50명 있었어요. 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한 명에서 두 명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의를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이 창업에 강의가 있거나 심지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들어와요. 그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뀐 거고, 그리고 원래 창업보다는 사실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은 잘못되면 그 대표는 그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대표가 절대 자기 명의로 집도 안 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그게 우리나라 이 창업신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게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창업을 해봐라고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고, 이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그런 자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조금만 준비를 한다면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사업이 망했냐 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목적이 보통 스타트업 창업 그러면 뭐 대박, 뭐 쿠팡, 상장, 뭐 돈더미라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시작하면 결국 끝은 안 좋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돈보다는 내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럼 결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창업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제가 뭐 멘토링도 가끔 하는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하는 1번은 뭐냐면, 이걸로 기존의 사업이 죽거나 망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훨씬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실제로 창업에 관련돼서는 그냥 내가 대표가 모든 부담감을 떠안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 제도전 패키지도 있어요. 창업을 했다가 망해서 폐업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후보를 추려가지고 돈을 또 줘요.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옛날에는 뭐 창업해야 돼, 그 뭐 실리콘밸리를 가나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최근에는 한국의 창업 환경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역대급으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창업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모르니까 처음부터 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가서 일단 대출부터 받아야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준비가 사실은 안 됐었던 거죠. 네. 네, 임지원 학우님께서 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 창업이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정부나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 같은 곳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돈을 쫓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목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질문을 맡게 된 16학번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앞선 질문에서도 답변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98년도에 창업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09년도에 재시작하실 때 창업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지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 발달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학부생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접근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예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너무 옛날 얘기인데 90년대에는 창업 지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때 3F가 필요해요. 세 가지 F.
하나가 이제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첫 번째 F가 패밀리, 두 번째가 프렌즈, 세 번째가 풀이에요. 바보들한테서 원래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돈을 직접 가져와야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컸었고, 제가 박사를 마치고 시작할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건 빚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도 돈이 없고 돈 있는 친구도 없고 주변에 말주변이 없어서 꼬실 바보도 없다. 그런데 기술이 있으면은 보증기금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젠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고 나면은 이제 투자라는 게 되게 활성화가 됐죠. 우리 벤처 캐피탈이라고도 얘기하고 엔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사업가의 비전에 대해서 회사에 지분을 좀 줘라. 그럼 내가 돈을 줄게 하는 그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됐고, 그거에 맞물려서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책임을 지긴 져야 되니까 좀 나쁜 투자는 나중에 뱉어야 되는 투자도 있기는 있어요. 투자 계약 조항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근데 최근에 초기 투자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걸 이유를 묻지는 않고 그런 자금들은 많이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써먹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조금 큰 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쪽에서 이렇게 푸시를 받는 건 아니고, 가장 단계적으로 잘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은 학교 안에 교육 인프라도 있고 기술도 엄청 많잖아요. 서울대보다 많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돈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창업 사업을 하면서도 산업협력단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도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예를 들면 학생이다. 학부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해볼 때 그럼 실제 시제품 만들어야 돼? 뭘 해야 돼? 창업 동아리 신청하면은 그렇게 심사가 뭐 어렵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자금을 갖고 시작해 볼 수 있고, 대학원 창업 동아리는 금액이 좀 더 커요. 대신 심사는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실험실 창업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쓸 수도 있고, 그러고 나면 실제로 내가 몇 개월 안에 창업을 하겠다라는 예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초기 창업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고 나면 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라는 투자사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단계별로 쫙쫙쫙쫙쫙쫙 받아 나가면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거의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단계별로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단계별 돈만 주고 끝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들어라, 이런 멘토링을 받아라, 자연스럽게 그거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첫 번째 해 짠하고 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 올해 말에 이제 서울대학교 창업경진대회 비도로켓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전한 팀 중에 하나가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투자까지 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나오고 있어서 굳이 바깥에서 힘들게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예비 창업, 초기 창업은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단계별로 창업 지원단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초기에 창업하실 당시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특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지원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단계별 지원을 잘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제 다음 질문은 이제 좀 프라이빗한 질문이 될 텐데요. 지금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도 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표로 일하게 되면 되게 많은 시간이 타인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20대 이후로부터 가지게 된 개인적인 취미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바쁜 시간 속에도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30대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원래 S전자에 산학 장학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나는 파란 피가 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받은 장학금을 다 뱉었어요. 다 뱉고 그냥 바깥에서 내 할 거를 해야겠다.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뱉으니까 빚은 더 생긴 거잖아요.
그건 실제로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0대 때는 직업이 3개였었어요. 그래서 소위 그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서 저 메가스터디 강사였었어요. 그렇게도 하고 학교에서 이틀 정도는 포닥 연구원으로 논문을 쓰고 또 이틀은 다른 스타트업 가서 도와주는 것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루에 몇 시간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지금 그 피로도가 좀 쌓이고는 같긴 한데 그때는 진짜 워라밸은 없었지만 워크 1, 워크 2, 워크 3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는 게 리프레시 돼서 되게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계속했던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지금 어선라인이라는 회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는 법인이라 그러거든요. 법인이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건데 법인은 사람 주민등록처럼 법인 번호가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초기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진짜 애를 안 키워봤지만 애를 키우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들다가 좀 있으면은 법인이랑 저랑 헷갈려요.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법인이고 법인이 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회사가 좀 더 커지니까 이제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특히 2단계가 가장 절정일 때는 출퇴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어디에 있던지 일이었어요. 그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밤 12시건 새벽 몇 시건 자다가도 그 일 때문에 막 생각 많아서 깨고 그러니까는 사실 몸이 많이 무너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버티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사실은 그 라벨을 맞춰야 되는 건 거죠. 보통은 워라벨이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뭐 야근 안 시키고 빨리 가라 쉬는 날도 많이 챙겨주고 저희 회사는 3년 만근을 하면 1개월 동안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줘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간 친구도 있고 제가 3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보여주기 위한 워라벨이 아니라 제가 에너지 축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그 시간을 내야겠다. 근데 집에서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좀 짬을 내서 옛날부터 좀 테니스를 쳤어서 그 운동을 좀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실제로 일 때문에 가게 됐었는데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주도에 조그만 방을 얻어버렸어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이 서울에 있을 때는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게 되거든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노트북을 안 펴요. 근데 긴급한 일이 있을까 봐 들고 가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는 정말 온전히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해하실까 봤더니 익숙한 공간에 있으면 내 집이나 내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 일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공간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기로는 여행이 될 거고 초단기로는 요즘 유행하는 호캉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그거에 좀 극단으로 아예 방을 다른 지역에 얻어서 일이 없더라도 보통 뭐 주말엔 가서 좀 일부러 쉬고 온다든지 그럼 그때 리프레시가 돼서 생각이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정말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대표로서 산다는 것은 워라밸은 찾기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운동을 하거나 또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환경인 집이나 사무실을 벗어나서 다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은 95학번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20학번 그리고 21학번까지 입학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생으로서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대를 다니다 보니까 공대 애들이 특히 다른 데를 안 가요. 졸업할 때까지 경영학과를 안 가보고 졸업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올 때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다 있었었는데 서울대를 선택한 것은 서울대가 아니라 종합대학이라는 게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학교를 충분히 종합대학으로서의 학교를 누리지 못했던 것 같고 매일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생활을 했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원을 가고 연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95년에 들어와서 그때 박사를 받고 포닥까지 했으니까 17년 연속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301동도 생기고 302동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도 리모델링하고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항상 같은 곳을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졸업한 친구들이 오면은 되게 많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었던 거는 그러고 나갔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저는 이 전에 회사도 사무실이 그 영국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낙성대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17년 동안 다니던 길이었는데 18년째 보이는 건물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가끔 학교에 와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런 행사도 참여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너무 좋다라는 환경이 보이는데, 보통 그럼 이제 나 때가 되는 거죠. 야, 나 때인 줄 알고 니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냐, 빨리 느껴라. 근데 그거를 뭐 강요할 수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대신에 학교에서 받은 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사업을 하면 엄청 바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뭐 창업에 관련된 이런 후배에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최대한 참여해서 제 경험을 좀 많이 들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보다는, 저는 실패를 많이 했었으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라 라는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학교가 상당히 좀 정말로 소중한 공간이고, 제가 성공한 이런 사업가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저희는 기부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금액적인 기부도 하고 이런 실제로 시간 내는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냥 학교와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후배들이 그런 것들을 뭐 조금이라도 느끼면 좋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는 정말로 많은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남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받은 만큼 내가 충분히 사회에 환원을 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 나간다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갚는 방법은 있어요. 뭐 또 다른 예로, 원래 이제 10월의 하늘이라는 그건 카이스트의 정재순 교수님이랑 한 12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소위 과학자들이 지방의 소도시 도서관을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항상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는데, 그래서 이제 꼬맹이들한테 강연을 하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12년이 되니까 그때 초등학생이 대학생, 대학원생이 돼서 연설을 참여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변에 그 막 몇 억을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자기가 내가 받은 거 충분히 잘 활용하고 열심히 해서 돌려줄 수 있는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너무 좀 좋게만 생각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면 잘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회사가 잘 되려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뜻에 동참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좋은 멤버들도 많고, 저희 회사가 지금 만 3년 조금 넘었어요. 만 3년 조금 넘었는데 저희 회사가 이번에 투자를 1,000억 원 이상 밸류로 투자를 받게 돼요. 3년 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스타트업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인데, 그게 과연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벌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위주로 궁리를 했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울대 후배들한테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찾아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그걸 최대한 누리시고 대신에 그거를 최대한 다시 여러 형태로 돌려줄 수 있는 삶을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준비했는데요. 그거 전달하면서 이제 이 자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썸레이 김세훈 대표님, 김세훈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선배님, 좋은 말씀 덕분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후배들에게 큰 도전과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2021년 비전데이를 기념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패라는 거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재료공학부답게 상당히 가벼운 소재로 들고 가는데 무리 없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뭐 오늘 지금 뭐 짧게 그냥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 내용 바탕으로 한 명에게라도 조금은 도움이 돼서 좋은 영향이 되고 나중에 또 그 후배들이 이런 자리에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썸나이의 문은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저희 회사로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인턴십의 기회 충분히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